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임시중개시설물 얘기는 뭐 때문에 나왔다? 떴다방. 그죠? 여기 세종시에 한때 유행하던.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주된 사무소 외에, 그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 필증을 유보한다. 신고 필증 동그라미 치셔요. 우리는 지금 등록증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분사무소일 경우에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자, 요게 조금 할 얘기가 많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필증 재교부는 사항의 규정에 신고필증 재교부의 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다? 합동사무소.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기본적으로 한 개의 등록만 인정이 된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과 법인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맞나요? 아니에요? 맞죠?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 법인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무소 두는 게 가능하다던데 분사무소가 가능하다던데 라는 말을 하죠. 맞죠? 아까 앞에서도 이중 등록은 금지된다 그랬어요. 이중 등록은 안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얘기하기 편하게 서울로 얘기를 하면 구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중 등록은 금지되니까 어때요? 강남에다가 내가 하나의 등록을 해놨으면 서초구에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법인은 뭐가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 그죠? 분사무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남구에다가 법인인 등록을 했어요. 그죠? 그럼 송파구가 있겠죠? 송파구에 분사무소를 설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기는 주된 사무소, 여기는 분사무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한 개의 등록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강남에다가 등록을 해놨으면 분사무소도 송파구에 둘 수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다. 그죠? 등록이 아니고 뭐다? 신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다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럼 하나죠. 맞죠? 그러면 서울에 강남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전, 대구, 부산에 하나씩 뒀다. 총 사무소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사무실이. 그죠? 사무실이 4개라고 쳐도 이건 어떻게 된다? 1. 등록 3.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한 개의 등록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한 구역 내에 하나만 해야 된다. 분사무소도
강남구에 하나를 등록해 놓으면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응? 등록관청에는 하나만 더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죠? 서울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대전 가서 할까요? 대전 서구라고 할까요? 서구. 그럼 대전 우리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서구청이죠? 맞아요? 그럼 서구청 가서 등록을 하면 될까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 또 당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당하신겨? 왜? 등록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그러면 대전은 신고관청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법인의 개념은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법인은 등록한 데가 그냥 메인이에요. 모든 법인에 관련된. 자, 법인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 대구, 부산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내가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여기는 분사무소죠. 그죠? 손가락을 깨물면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뇌가 아파요? 뇌가 아프죠. 손가락이 아파봐야 뭐 느껴지진 않죠. 그죠? 손가락을 깨물면 뇌가 아파요. 뇌가 아프다는 건 뭐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필을 집으려면 여기서 주체가 돼서 집는 것이지 손가락이 지 혼자 가서 막 집는 건 아니죠. 맞죠? 마찬가지로 등록을 강남에 해놨다 손 치면 내가 대전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등록관청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등록관청에 가서 나 대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찌됐건 대전에 있으면 물리적으로 위치가 대전 서구에 있죠. 대전 서구에 있으면 강남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 동네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너네 동네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받고 거기다가 아빠 낼 거야 라는 얘기는 엿다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어디서 관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하게 되죠. 맞죠? 지도 감독은 여기서 분사무소를 나갈 거 아니에요. 알아야 나가지. 맞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설치 신고를 받으면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 주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중개사무소 2개 이상 두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그죠? 1년 이하의 벌금에 1년에 1천만 원이다. 근데 판례에 보시면 이거는 저 얘기죠. 개업공인중개사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기존하고 바뀐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대형 파라솔을 설치할 경우 이중사무소 설치는 아니지만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는 다르죠? 네? 착각하지 마셔야 되겠죠? 이중 사무소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사이드 그 개념이잖아요. 등록은 하나인데 등록 2개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이중 사무소, 사무소를 2개를 두면 그것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맞죠? 근데 파라솔을 설치를 했다. 파라솔 이거는 이중 사무소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지요. 그죠? 하지만 대형 파라솔도 법에서 얘기하는 뭘로 되는 거예요?
임시, 중개, 시설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판례를 앞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도 이제 슬슬 보셔요.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우선 개설 등록은 제대로 했죠?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및 상담 홍보하기 위해 모델에서 앞 보도상에 설치한 한 평 정도의 돔형 천막. 돔형 천막은 뭐예요? 돔이니까 위에가 동그란 천막이겠죠? 돔형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건축법상 우리가 사무실을 내려면 어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건물 안 되고 적법한 건물만 됐죠? 중개 대상물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건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앞에다가 도명 천막을 쳐놓고 무슨 공인중개사 써놨겠죠? 중개사무 외부와 차단이 되고 사무 집기가 갖추어져 있다. 사무 집기 갖추어 있는 건 뭐예요? 컴퓨터나 그죠? 뭐 책상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 즉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즉 도명 천막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중개사무소로 본 거죠. 중개사무소를 봤으니까 사무소 2개 맞나요? 이중 사무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겠죠. 맞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판결이 언제예요? 2004년이에요. 맞죠? 밑에 거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해 놓였던 플라스틱 탁자, 이건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는 거죠. 편의점 앞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대형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놓고 간이의자 5개, 6개 놓고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죠. 위에 거는 도명 천막이니까 천막도 쭉 열고 들어가서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로 본 거잖아요. 근데 법상 우리는 사무실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소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라솔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이중사무소를 해야 상대적 등록 취소가 1년에 1천만 원인데 그 파라솔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고 사무소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에 약간 어폐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죠? 응? 도명 천막만 아니었으면 파라솔로 있는 건 사무실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자, 그래서 판례는 한 평 정도의 도명 천막은 사무소로 보았으나 대형 파라솔은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사무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평 정도의 도명 천막은 사무실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파라솔은 안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맞죠? 그래서 판례는 외부와의 차단 시설의 유무로 사무소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평 정도의 도명 천막은 사무소로 보았고 대형 파라솔은 사무소로 보지 않았다. 주의할 것은 판례가 대형 파라솔을 이중사무소에서 사무소라고 한 것이 아니지 임시중개의 시설물이라고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무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임시중개 시설물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죠. 판례가. 그래서 대형 파라솔 판례는 다음에 설명할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형 파라솔을 어떻게든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되죠? 근데 옛날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의자 놓고 하면은 이거를 사무실로 볼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이중 사무실로 잡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에서 파라솔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면서 뭐라 그랬을까? 그거를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는 규정을 하나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도명 천막을 치면 기존에 판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못 빠져나가죠. 적법한 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가 사용이 되면 걔는 사무실로 보니까 이중사무소에 걸리게 되는 거고. 맞죠? 대형 파라솔은 이중사무소는 아니지만
지금 임시중개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또 걸리는 거지. 결론은 뭐예요? 돔형, 외부와 차단된 천막을 설치를 하건 파라솔을 설치를 하건 다 걸린다. 그죠? 네? 뭐가요? 소형이요? 아, 대형 파라솔, 소형 파라솔? 네. 대형 사무실은 파라솔, 제가 볼 땐 파라솔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중개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면, 대형이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다 안 됩니다. 네. 법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중개시설, 임시중개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이든 의미는 없는데 판례에 나올 때 그걸 대형 파라솔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중사무소나 똑같죠? 1년에 1천만 원.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임시중개시설물에 대한 상황이 없었을 경우에는 파라솔 설치해도 문제가 안 걸렸겠죠? 근데 딱 바로 규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떴다방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이거는 다 떴다방 규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떴다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에서 두는 거지요. 법인에서 두는 건데 자세히 조금 보시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강남에 있는 거하고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하고 물론 가까이 있다든지 강남에 있다면 여기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관리가 될 건데 분사무소의 책임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잘 모르는 사람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해놓으면 중개활동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사무소와 관련 사무의 처리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몸통에서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설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장난이긴 한데요. 자 보세요. 분사무소의 설치는 모든 지역에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요.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내면 정말 화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당연히 개수는 시군구 등록 관청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니까 포함이에요, 안 포함이에요? 초과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까지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만약에 우리는 배울 때 시군구별로 한계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시군구별로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나왔어요. 숫자가 하나에서 2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띡 하면 우리도 틀리죠. 맞죠? 초과는 넘어가는 거니까 2개부터 안 되는 거죠. 2개 이상은 2개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인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보증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갈 때 그죠? 간판 있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빵만하게 써 있습니다. 1억이라고 맞죠? 1억이라고 써 있는데 법인일 경우는 어떻다? 법인일 경우에는 업무보증을 얼마 한다 그랬어요? 2억을 한다 했죠? 2억을 합니다. 개인은 1억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 강남에 2억에 대해서 업무보증을 했다. 분사무소를 3개 뒀어요. 분사무소는 얼마씩 해야 될까요? 1억씩 해야죠? 그죠? 총 몇 억? 총 5억에 대해서
법인은 업무 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대구에서 중개사고가 났으면 얼마까지 물어준다? 5억까지 물어준다. 1억이 아니다. 아시겠죠? 5억이 왜 나온지 궁금하시죠, 갑자기? 1억, 2억이에요. 총 5억을 법인은 들었잖아요. 내 손이 잘못했어도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물어주는 거죠? 나는 내 몸에 2억, 1억 드러났잖아요. 내 몸이 물어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에서 잘못하면은 은행 지점 자체에서 물어줄 수도 있지만 수습이 안 되면 어때요? 본사에서 물어주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어찌됐건 업무 보증을 5억만큼 드러났으니까 협회에다가 5억 물어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넘기셔가지고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10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106페이지. 106페이지에 뭐 어찌됐건 나머지들은 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좀 재밌죠. 업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제출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업무 보증은요, 기본적으로 누가 들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한 자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도 어땠어요?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업무 보증을 들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근데 법인일 경우에는 등록이 이미 있나요, 없나요? 등록이 이미 있죠. 등록이 이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도 아주 당연하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업무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라. 신고할 때부터. 이해되시죠? 등록을 할 때는 내가 업무 보증 서류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이미 난 등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109페이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제가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게 어때요? 자기가 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류가 있어요. 의사들도 그죠? 전문의가 다 있죠. 피부과, 안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일반적으로 아픈 거, 감기가 아프고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은 거는 모든 의사들이 보면요. 다 기본적인 건 수료를 했기 때문에 다 알지요.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만 10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매매는 귀신같이 알죠. 근데 갑자기 상가 매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니죠. 상가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뭘 잘 몰라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그죠? 못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상가만 10년 하신 분보다. 그러다 보면 점점 연차가 넘어가시면서 자기가 잘하는 주종목이 생깁니다. 근데 특히나 토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토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주변으로 많이 다니셔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쓰는 말 중에 워킹 손님이라 그래요. 워킹 손님. 말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워킹 손님은 뭐예요?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는 원래 이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다 몇 층이에요? 99%가 1층이에요. 그죠? 오다 가다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기 수월하게 해놓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1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죠. 찍어서. 그죠? 필요한 사람들만 찍어서 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특히 토지, 주변 토지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사무실을 삐까뻔쩍하게 차려놓지 않고 남하고 같이 쓰고 평소에는 아파트 손님 원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쓰게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러고 나는 필요할 때 계약서만 쓰면 딱 되겠죠. 물론 이거는 대여하고는 좀 다르죠. 대여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등록 프리랜서가 아니라 나는 등록까지 다 한 멀쩡한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다만 물리적인 사무실이 나는 그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하는 사무실만 필요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가서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면, 그죠?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죠? 그런 분위기 있죠? 그리고 또 사무실을 가끔은 이런 것도 규모의 경제란 말 있잖아요. 커야 사람들이 혹하죠. 핸드폰 사러 가실 때 어디로 사러 가세요? 인터넷? 그죠? 인터넷이 제일 크죠. 핸드폰 사러 가실 때 보세요. 지나가다가 핸드폰 가게 있는 거 지나다니다 보면 아시죠? 핸드폰도 무조건 1층이죠. 2층에는 핸드폰 가게 없어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워킹 손님이 들어와야 돼. 근데 지나가다 볼 때도 큰 데 있죠. 큰 데를 보면 왠지 저기 가면 더 쌀 것 같고 왠지 저기 가면 더 잘해줄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 합동사무소를 차려놓고 좀 규모가 있게 좀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비용이 좀 절감이 좀 되겠죠. 그리고 원룸 같은 거, 원룸 임대 위주로 하는 데는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은 경우도 있어요. 뭐 5명, 10명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사무실이 좀 커야 되겠죠. 그럴 때도 같이 쓰고. 책상이 쫙 두 줄로 있어요, 두 줄로. 들어가면, 어때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계약하러 왔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은 없어. 다 딴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 보니까 좀 배웠다고 제일 높은 사장님이 누군지 알겠어. 가서 얘기하면 사장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사무실 들어가서 전화해야 돼. 밖에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는요. 물리적으로 사무실만 같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어떻다? 따로국밥이다. 그죠? 따로국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등록이 살아있고 처분을 받아도 각각의 처분을 받고 취소를 당해도 하나는 살아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처음부터 애초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기존에 있을 때 들어갈 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어때요? 이미 있는 놈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서류를 봤을 때, 그죠? 내가 이미 기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등록 신청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이 봤을 때, 야, 거기 지금 중개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럼 말로만 같이 쓰기로 하면 돼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09페이지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예요. 건물주나 임대인의 승낙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주나 임대인의 승낙은 필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죠? 임대인이 노하면 끝이에요. 못 들어가죠, 이미. 공인중개사, 사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승낙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못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이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임대인이나, 그죠? 건물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따질 때는 이미 기존에 있는 공인중개사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로는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 잘 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합동이면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려고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니까 물어보고 그래 그럼 내가 건물주한테 한번 물어볼게. 일반적인 과정은 그렇게 된 후에 내가 오케이 했어. 그래 그럼 내가 등록할 테니까 우리 배운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승낙서를 좀 주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건물주나 임대인을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따로국법이니까 이전을 한다. 동시에 합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괄신고는 허용되지 않아요. 각각 따로국법이니까 끝까지 따로국법이에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사로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개인인 개업공인사로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하는 개업공인사는 종별이 섞여도 된다. 종별이 섞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도 개인이랑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그죠? 개업공인중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나오죠? 111페이지. 지금 내우는 거는 계속 일반적인 사항이 툭툭툭툭 주제별로 나오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거의 그냥 편하게 쭉 보시는 거예요. 인장 등록 중요한 거 보시면 돼요. 당연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겠죠? 인장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신청 시에 실질적으로 하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 있죠? 그죠? 실제로는 어때요? 등록 신청을 할 때 거기 인장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도장 찍고 하셔야 되는데 인장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인장을 안 할 때, 인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죠? 도장의 크기는 얼마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7에서 30mm.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7에서 30 숫자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대충 눈으로 한번 재보세요. 7mm 정도, 1cm보다 좀 작고, 3cm보다는 좀, 3cm까지 되는. 그죠?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그죠? 나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자격증을 따셨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남편분이, 그럼 내가 도장 하나 파줄게. 이랬어요. 도장을 막 가로 4cm, 세로 4cm, 큰 도장을 꽝 지긴 같은 걸 파오셨다. 그죠? 안 되죠? 33cm 이하. 그죠? 7mm 이상. 이런 도장 써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장이 3cm가 안 되죠? 3cm면, 지름이 3cm면 좀 커요. 생각보다. 그죠?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볼까요? 개인인 경우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은 사무실에서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 등록된 인장은 웬만하면 잘 안 갖고 다니시겠죠? 사무실에 두겠죠? 언제나 갖고 다니시겠어요? 네? 공동중개할 때. 공동중개할 때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 딴 사무실에 갈 때 그때만 챙겨가시면 돼. 그때 챙겨가실 거는 뭐냐면 명함하고 공제증서하고 도장하고 챙겨가시면 돼요. 명함을 챙겨가셔야 되는 건 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거래일에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제증서 꼭 챙겨가야 됩니다. 공제증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쓸 거잖아요.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땐. 그죠? 만약에 누가 온다라고 했을 땐 내가 다 쓸 거고. 그죠? 갈 때는 공제증서를요, 공동중개를 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중개 4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갖고 가야 돼요? 공제증서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공동중개는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스템은 A, B, C죠. 그죠? 공동중개 시스템은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2명이 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중개 활동을 했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계약을 쓴다 그러면 A, B, C, C'이 다 들어가요? 매도인 A, B, C, C' 다 들어가나요? 맞아요. 계약서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C 입장에서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쓰고 공제증서 줘야 되거든요. 공제증서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A, B, C'도 줘야 돼. 그죠? 근데 얘는 계약서를 쓴 당사자니까 사무실에서 복사해 주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죠. 얘는 갖고 가야 되죠. 갖고 가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공제증서. 근데 뭐 어차피 복사본이니까 한 장 갖고 가서 복사해서 줘도 되지만 남의 사무실에서 복사하기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3장 딱 준비해 가시고 또 뭐 가져가셔야 돼? 인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인감은 내 인감이에요? 등록된 인감. 계약서에 찍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름이 다 있으면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도 알아야 되고 주소도 알아야 되잖아요. 계약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명함 하나 꼭 명함 몇 장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명함을 C한테 주는 거죠. 자, 보고 써. 그래서요, 공인중개사들은요, 명함에 앞에 등록번호를 꼭 써놓습니다. 공동중개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뒤쪽에는 계좌번호도 써놓죠. 그죠? 스스로 넣어야 되니까. 요즘 현금은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 다 쏘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도 좀 써놓습니다. 그래서 인감은요, 등록된 인감은 크게 중요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분은 법인이에요. 그죠? 법인은 뭐가 있어요?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가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거리가 주된 사무소와 떨어져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면 등록은 한 군데만 되고 법인도 당연히 인감을 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대전에서 계약 쓰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버스로 도장을 받아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버스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지점에서 지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용인감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용인감을 어떻게 하냐면 법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감을 어떻게 쓰냐면 개인은 본인의 인감을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법인은 당연히 법인의 인감을 쓰는 거잖아요. 등록된 인감. 그거는 어디 등록된 거예요? 등록관청에 등록된 게 아니죠? 어디 등록된 거? 등기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도 등기부등본이 있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그죠? 그건 어디 가서 뜨냐면 등기소 가서 떼요. 근데 법인은 당연히 법인의 인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인의 인감을 인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 인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우리 은행도 그렇죠. 은행도 원래는 본점에 그걸 찍혀야 되지만 지점장이 자기 지점에서 쓰는 도장이 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는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별도의 인장을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지 법인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누가 보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그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죠? 개인하고는. 그 다음에 변경을 할 때도 뭐 등록 서식에 의해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인장의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겠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인장의 등록 시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언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우리가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명함 뭘로 판다 그랬어요? 실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이사님이에요? 아니죠? 딴 거 필요 없고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판단했어요. 그거는 어떤 표현이라 그랬어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시면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그 뜻은 뭐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 즉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중개활동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면 중개 활동을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할 수도 있죠. 할 의무는 없지만. 맞죠? 할 의무는 항상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가 작성됐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하려면 이름이야 손으로 쓰면 되는데 날인을 하려면 도장 찍으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나
인장의 등록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앞에서 신청은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인장의 등록은.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인장 변경 등록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제재는 당연히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죠? 기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정지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업무정지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업무정지는 등록증, 자격정지는 자격증. 맞죠? 자격정지 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없지요. 자격정지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번이죠. 양갈로 4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해서 그 서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인장 등록은 단순히 뭐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랑 연계하면 이거는 수수료를 못 받나요? 상관없겠죠? 아까는 등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 지금은 자격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사용 안 했으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잡기 위한 거죠, 그냥. 맞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문제부터 읽어야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내용만 알면 머리 쓸 것도 없이 내용만 맞다 틀리다면 딱딱 집어넣으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에서 중요한 건 틀린 것이니까 틀린 것을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봤을 때 바로 맞는지 틀린지가 보인다 했어요. 예문 읽다 보면 문제가 기억 안 나요. 틀린 거 동그라미 바로 치세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큰 문제 없죠.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7일 나왔었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인장의 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7mm에 3cm라 그랬죠? 문제 없죠. 법인인 개업공사 인증을 산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등록된 법인의 인감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장, 분사무소 나왔죠?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근데요, 문제의 기술에서 보면요, 무슨 으로만 이런 거 나오면 거의 그건 틀린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죠. 뭔가 으로만 하면은 좀 그게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넘기실게요. 사무소의 이전 나옵니다. 사무소의 이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언제? 10일. 이전 사실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등록관청이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관련된 건 다 어디예요? 등록관청이죠. 그럼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맞죠? 그러면 이전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신고 정도 하면 되겠죠? 맞나요? 날짜만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러면 실제로 10일에 했는지 100일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계약서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정안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그죠?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도 하나의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주민등록 있잖아요. 주민등록. 그죠? 주민등록 이전 해가셨어요. 그럼 전입신고를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면 대전에 신고해요? 세종에 신고해요? 간데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세종에서 대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하면 되겠어요?
대전 가서 하면 되겠죠? 대전 어디로 가시면 되겠어요? 대전에 있는 구청. 그죠? 대전에 있는 구청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권유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뭔 말일까요? 자, 세종에 계시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그죠? 그러면 이사간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10일 이내에. 그럼 신고를 받은 대전에 있는 구청은, 그죠? 뭘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등록관청에 얘기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좀 보내줘라. 왜 보내주라 할까요?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있죠. 1년 내에 몇 번 뒤에서 했었던 거. 그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전 후, 즉 대전에 있는 구청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전 해온 놈이 행정처분을 할 게 있으면 그 전과를 고려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를 송부해 주시오라고 했을 경우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그죠?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라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자 보세요. 주민등록도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이사해요? 이사해놓고 전입신고해요? 당연히 이사를 해놓고 먼저, 그죠? 신고가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맞죠? 이사를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무소를 구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그리 다 구해놓고 싸그리 다 오픈하면서, 그죠? 준비 다 해놓고 이전 신고하고 뭐 이전 오픈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바뀐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중개사무소가 이전되면 첫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었고, 둘째, 중개사무소 자체가 바뀌었다. 맞죠? 그러면 이전 신고 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사를 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소지가 바뀌었고, 그죠? 주소지도 바뀌었고, 물리적으로 사무실도 바뀌었죠. 우리가 등록을 할 때도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격이 있느냐, 실무교육을 받았느냐, 사무소를 확보했느냐, 이 얘기를 했었죠. 맞죠? 사무소를 확보해야 했느냐, 이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무소를 확보했는가라는 게 중요하겠지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사무소로 써야 될 물리적인 사무실은 반드시 적법하게 되어 있는 건물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적법하게 라는 의미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그랬죠? 맞죠? 미등기도 적법은 적법이에요. 맞죠?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는 불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 즉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지 않은 건물이라면, 적법인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새 건물 같은 경우가 준공이 안 난 거죠. 사용 승인이 안 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자 보실게요. 지금 세종에서 대전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건물 1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세가 너무 비싼 거야. 한 달에 500원씩 내야 되는 거야. 버티지 못하는 거죠.
앞전에 있다가 뒷면으로 왔어. 가능할까요? 대로변은 500만 원인데 이쪽 뒤는 20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앞에 있다가 뒤로 이사를 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등록증에 보면 누가 발행을 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다른 관할 지역으로 옮기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찍혀있던 거에서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등록증이 새로 나오겠어요? 변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새로 뽑아서 주겠죠? 맞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소를 이렇게 옮기면 끝에 거 호수만 바뀌었죠? 맞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변경만, 그냥 기재사항만 변경을 등록증에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 10일, 7일 요거만 보시면 되겠고, 서류의 송부, 아까 서류를 이전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 117페이지 양갈로 4번이죠? 거기에서 송부를 해줘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죠? 등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대장에 기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 대장을 보내야 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등록에 대한 신청서류죠? 애초에 등록할 때, 그죠? 애초에 등록할 때 신청서류를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이전을 했어요. 제가 3월 1일날 이전을 했어요. 올해 3월 1일날 세종시에서 대전 서구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이에 일을 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게 조사 중인데 이전을 할 수 있겠죠? 이전을 해서 대전 서구로 간 경우 취소 처분을 4월 1일날 하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취소 처분을 4월 1일날 할 수가 있잖아요. 취소 처분을 받아야 내가 진짜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 있었던 등록 관청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전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할 때의 등록 관청일까요? 상식적으로 이전 후가 되겠죠. 그죠? 사유는 등록 이전하기 전 상황이더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등록 처분을 받을 때 있는 주소지의 등록 관청에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통보는요 쉽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협회와 행정등록관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요.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는 별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는 곧 나예요.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만든 단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등록관청과 공인중개사 협회는요, 어떻게 보면 좀 친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요. 친하다의 개념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은요, 이전 신고나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럴 경우 협회에다가 알려줍니다. 협회에다가 알려주는데 언제 알려줘요? 등록이 될 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한 달치를 몰아서 알려줘요. 우리 급여 받을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거 10일 날 주는 거. 맞죠? 결제 같은 거 영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 1일부터 30일까지 들어온 거 내가 15일날 다음 달 15일날 결제해 줄게 10일날 결제해 줄게 이런 경우 있죠. 맞나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달 다음 달에 10일 그죠?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달에 10일날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협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요? 협회에서 뭐 등록관청에서 지도감독을 나간다고 할 때 협회도 같이 나갑니다. 안내나 뭐 현장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겠죠. 즉 서로 약간의 공상관계가 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다음 달 10일 날 통보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처분 및 기존의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게 통보할 때도 과태료 처분 사실도 통보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대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대전으로, 법인이죠? 법인이 대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대전으로 옮긴다. 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사무소의 이전도 반드시 해야 되고, 분사무소도 이전한 후에 하는 사후 신고이다. 라고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세종시에서 대전 서구로 갈 때는 나의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의 등록관청이 바뀌었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 서구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분사무소는 등록관청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왜? 주된 사무소는 몸은 그대로 있죠. 팔만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변화가 없으니까 어떠한 절차가 아까에 비해서 생략되겠어요? 행정처분을 위한 서류나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등록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이 등록관청은 그대로니까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도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또 7일 이내에 신고필증 재교부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보는 언제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10일까지 통보를 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죠? 관내 이전이든 관외 이전이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쉬셨다가 휴업과 폐업하겠습니다.